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제발 조언 부탁드려요. 전 고등학생이고 어머니 아버지는 40대이시고 중학생 여동생 있습니다. 지금은 저만 알고 있는 상태고 동생은 모릅니다. 저도 이렇게 힘든데 동생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삐뚤어지지는 않을지 걱정됩니다. 밑에 글은 엊그제 울면서 쓴 거라 문맥이 이상해도 양해 부탁드려요. 엄마가 아빠한테 이혼하자고 말을 꺼냈다고 합니다. 엄마 말씀으로는 아빠가 작년에 아빠 부모님 문제로 화를 엄청 낸 후로 엄마는 마음을 접었다고 했고 지금까지 19년 동안 엄마는 노력했다고 합니다. 엄마도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아빠를 바라봤지만 아빠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부부란 각 방을 쓰는 게 아니라 같은 방을 쓰고 서로를 사랑해주는 거라 했죠. 아빠는 젊었을 땐 사회생활로 지금은 부모님께로 시선을 돌렸다고 합니다. 엄마는 아빠가 당신을 바라봐 주길 기다렸지만 아빠는 그러지 않았고 말로만 잘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여러 번 아빠께 당신을 바라봐 달라고 얘기하셨지만 아빠는 그러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혼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이혼하고 분가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다고 우울하다고 하셨습니다. 동생이 대학 갈 때까지는 버티고 싶었지만 더 이상은 한계라고 하시며 우셨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아빠는 단호하게 반대하시고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주겠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엄마는 그러겠다고 했지만 말만 그러실 뿐 이미 정리를 끝낸 상태고 생각의 변화는 없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는 한 사람으로서 사랑받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를 데리고 갈 생각이 없느냐고 물어보자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저희한테 죄를 짓는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를 자주 볼 수 있게 가까운 곳에 거처를 구해서 살겠다고 하셨습니다. 엄마도 저도 펑펑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오피스텔을 구해 나가시기로 하셨고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바람이나 그런 건 아닙니다. 어머니 회사가 여기에 있어서 주위에 사시기로 한 거고 지금도 어머니, 아버지 계속 이야기 중이십니다. 아버지는 회사원 특성상 회식이 잦아서 술을 많이 드시는데 술만 마시면 버럭하는 성격이셔서 마음이 여리고 눈물이 많은 어머니랑 자주 부딪히셨습니다. 보통 어머니가 일방적으로 상처받으시고 아빠가 사과하고 이런 게 반복이 됐고요. 아버지 말씀으로는 어머니는 아빠랑 크게 싸우고 이혼 결심을 하셨다가 자식인 저희를 보고 참으셨는데 저희랑도 사소한 마찰이 생기니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신 것 같다고. 어머니가 갱년기가 다가오셔서 우울해하는 것 같으니 자유롭게 살게 따로 살게 해주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집을 구해주시고 우리 집의 돈 관리 같은 건 어머니가 계속 하실 거라고 하는데 어머니 의견이 어떤지는 모르겠네요. 아버지는 반성 많이 하셨다고 하셨고 술도 줄이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는 것만 따로 살고 가족 행사나 여행은 다 같이 갈 거라 하셨습니다. 근데 어머니도 같은 의견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게 남 일이었으면 이혼을 찬성했을 거지만 제 일이라 그렇게 안 되네요. 집에 왔을 때 어머니가 안 계시는 삶이 상상도 안 되고 계속 눈물만 납니다. 우리가 가족이 아닌 삶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또 혹시라도 후에 어머니나 아버지가 각자 애인이 생기고 결혼하고 그런 상상까지 하니 너무 끔찍하고 싫고 그걸 볼 바에는 평생 안 보고 살고 싶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기적이지만 어떻게 해야 어머니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같이 살 수만 있다면 어떻게라도 하고 싶습니다.
정 아니면 따로만 살고 이혼 지장은 안 찍도록 설득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당신이 자유로워지는데 이혼하는 게 첫걸음이라 하셨습니다. 이혼하기로 마음을 굳힌 어머니를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행복하게 살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서로에게 최선의 선택이 없을까요? 혹시 부모님 지인분들 눈치채셔도 이 글 보여드리지는 말아주세요. 슬퍼하실지도 몰라요. 추가. 제가 너무 일방적으로만 써서 죄송합니다. 아버지랑 어머니 크게 싸우셨을 때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많이 우셨고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이때 저는 어머니께 이혼하시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후로 아버지가 미안해하면서 많이 달라지셨어요. 평소에 참 좋은 아버지세요. 아버지 어머니 일량이 아버지 쪽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집안일 거의 다 아버지가 하십니다. 점심시간에 밥 드시러 들어와서도 설거지하고 화장실 청소 해놓고 가시는 분이세요. 요리는 주에 두세 번 업체에서 시키고요. 어머니는 국 종류 맛있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집안일 강요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자기가 한 일은 자기가 치우자라는 신념이 있거든요. 맛있는 거 있으면 가족 생각부터 해서 술 취해서도 맛있는 거 사오시는 분이 저희 아버지세요. 그리고 친가 부모님 문제 없습니다. 가족 행사라고 적어서 많이 오해하신 것 같은데.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부모님을 더 사랑하긴 합니다. 부모님께 되게 효도하십니다. 저희 아버지, 저희 친가분들 다 좋으신 분들입니다. 오히려 어머니는 아버지랑 싸우시면 친가 할아버지 할머니께 다 털어놓으시고 할아버지께서 아버지 꾸짖으시고 그러셨어요. 어머니는 어머니를 바라봐주지 않는다고 아버지가 당신보다 부모님을 더 바라본다고 하셨어요. 이런 상황이면 해결책이 없을까요?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좋은 부모님이니 그럽니다. 한쪽이 쓰레기면 제가 이렇게 이혼에 충격받겠나요? 두 번째 추가. 야자 끝나고 오니 댓글이 정말 많네요. 하나하나 다 눈에 새기며 읽었습니다. 우선 전 딸이고요. 미약하게나마 얘기해보자면 어머니 아버지 싸우시면 저는 어머니 마음 무조건적으로 공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무조건 어머니 편만 들거든요. 절대 아버지 편 들지 않습니다. 근데 댓글에서 아버지를 많이 욕하시니 어쩌다가 옹호식의 글을 쓴 것 같네요. 저도 사람이라 저희한테는 아버지는 엄마한테 상처 주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박혀 있었어요. 이런 사태에 제가 무관심했냐고요. 전요. 어머니께 정말 많은 결심하고 이혼하라 말씀드렸어요. 아버지의 말에 상처받으신 어머니가 너무 가엾고 더 이상 그런 일 보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왜 불쌍하냐고요. 회사에서 진짜 힘들어하셔서 퇴사를 수십 번 결정하길 반복했는데 남은 가족이 등 떠밀어 가까스로 버티고 새벽부터 일하고 돌아오니 자식들은 엄마 편만 들고 그러니까요. 사실 저는요. 오히려 아빠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셔서 돌아가실까봐 두려웠어요. 철들고 나니 아버지는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저희랑 어머니한테 푸는 나쁜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한없이 불쌍한 한 사람이셨어요. 그래서 더더욱 가족 간의 마찰이 생기면 아빠를 막았어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상처받을 게 뻔한데 왜 그걸 방치하겠나요? 어릴 때부터 많이 밉던 사람이었고 또 불쌍한 가장이었으며 나쁜 남편이셨어요. 어느 순간부터 아빠도 화를 많이 내지 않으시고 어머니도 아버지의 가끔 있는 화에 의연히 대처하시더라고요. 상처를 아예 받지 않는 건 아니셨겠지만 술 마신 내 남편은 사람이 아니니 그냥 흘려들어라 이 마인드셨고
마찰을 피하고자 하셨어요. 아버지는 오히려 저랑 많이 싸웠습니다. 술이 취한 아버지의 이상한 논리와 그에 빡친 저간의 트러블로 밖에서 아버지가 미친 듯이 소리 지르고 제가 아버지께 한 대 맞을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아빠가 화를 내셔야만 아버지를 제재해 주셨어요. 그러면 전 엄마한테 안겨서 울고 이런 일이 반복이었어요. 저는 아버지를 사랑하지만 미워하고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도 저도 아버지한테서 잘 적응해 나가고 있다고, 잘 무뎌진 거라고, 이겨내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몇 달간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갑자기 어머니는 분가하시겠다고, 저희를 데려가지 않으시겠다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요, 어머니 마음 이해할 수 있어요. 분명히 같이 잘 버텨내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라고, 내가 충분히 의지가 되어주지 못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됐어요. 하지만 저는 이 고난이 행복을 향한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니는 지옥이셨다고 생각하니 막막하더라고요. 저는 엄마랑 살고 싶어요. 저희 예쁜 엄마, 혼자 나가서 무슨 일 생기지는 않을지 걱정되고요. 더 이상 이 집안에서 의지할 곳이 없다고 생각하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저의 큰 기둥이자 안식이고 가장 좋은 친구세요. 어머니는 이보다 좋은 어머니도 없을 겁니다. 저는요, 어머니 마음을 더 이해해보고자, 그리고 지금 닥친 상황에 서로에게 최선책은 없을지 알아보고자, 그리고 제 비슷한 상황에 있었던 사람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찾고 어쩌면 조금은 위로를 받고자 처음으로 글을 썼어요. 이런 거 어디에서라도 털어놓고 싶은데 마음이 아파 미칠 것만 같은데 주위에 많은 친구 중에 이런 거 하나 털어놓을 친구도 없고 마음고생하다가 익명이 보장되는 이곳이 떠올라서 급히 글을 썼습니다. 살지 말라는 글, 쓰레기라는 글 잘 봤습니다. 이렇게라도 어머니랑 살고 싶었던 제가 잘못했네요. 제가 진짜 이기적이게도 그걸 바랬네요. 죄송합니다. 다시는 제 속마음 어디에도 털어놓지 않겠습니다. 답을 알면서도 조언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는 오피스텔 알아보고 있으시고 곧 분가하실 겁니다. 다들 너무 걱정 마세요. 이 글에 쓴 내용 아무것도 직접 어머니께 말하지 않았고 그저 제 넋두리였고 오늘 아침에 어머니 하고 싶으신 대로 하라고 뭘 하셔도 응원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저희 집, 제 동생은 다 제가 책임집니다. 절대 약한 모습 보이지 않을 거예요. 제 동생은 아무것도 모르도록 할 거예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결혼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여기에 조언을 얻어요. 어떤 남자 부류와 결혼하는 게 좋은 것인지 헷갈려서요. 두 남자 타입을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남자는 자신감이 있는 편이고 스스로 어느 정도 스마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나서는 스타일은 아니고 자기 친한 친구들 그룹에서는 리더를 자처하고 그들과의 사이가 돈독하고 항상 많은 일을 공유,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물론 친구들이 여자친구, 부인이 있다면 같이도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약간 사업수단, 경제 센스 등이 있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기회가 있어서 물건을 싸게 구매할 기회가 있다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세일하니까 하나 살까?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수요가 확실한 상품의 경우 가능한 어느 정도 구매에서 리세일 등을 생각하는 등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학생일 때부터 자기 사업 시작해서 그 사업을 아직 하면서 지내요. 그리고 이것저것 투자하고 하는 편입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경제적인 여유는 있는 편입니다. 맛있는 것 먹는 것에 큰 가치를 두는 편이라 같이 지내면서 비싸고 맛있는 음식점 등에
많이 같이 다닙니다. 여행 가면 미슐랭 식당, 오모카세 등등 미리 예약해서 찾아가는 등 그런 것들을 즐겨요. 모든 옷은 명품이나 힙한 스트릿 브랜드 등이고 맥북도 최신형, 아이폰은 최고 사양으로 매년 바꿉니다. 취미는 자동차 레이싱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동차는 세대 있고 레이싱을 위해 투자도 해야 하니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주변 친구들이 몹시 경제적으로 여유 있습니다. 뭐 차나 시계 등 돈이 있어도 못 사는 VVIP이어야만 되는 것을 산다던가 뭐 그런 사람들이 모든 멤버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대충 친구들이 다들 여유는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또래에 비해 여유 있는 정도지만 친구들이 잘 사는 편이니 아무래도 보고 듣고 공유하는 것이 가끔씩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좋은 점은 저도 다양하고 평소 저 스스로는 하지 않을 것들을 경험해 보는 것이고, 단점은 같이 여행을 간다거나 하면 저도 돈을 많이 써야 한다는 점이에요. 70, 30만 낸다 하더라도 가끔이긴 하지만 욜로의 마음으로 씁니다. 저는 명품도 잘 모르고 오래된 폰 쓰고 하지만 제가 이런 것도 불편함이나 뭐 그런 것은 전혀 느껴지지 않게 지냅니다. 서로 다름을 존중하고 뭐 터치하지 않아요. 대신 같이 쇼핑하고 그런 소소한 재미는 없어요. 그리고 같이 있을 때 많이 쓰는 비용은 대부분 음식과 여행입니다. 다른 것은 뭐 평범합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 여유는 있지만 뭐 사업, 투자이다 보니 약간 불안정한 편입니다. 마구 표현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냥 배려하는 스타일입니다. 왕복 10시간 이상인 5, 6시간 장거리라 한 달에 한두 번 와서 일주일 정도 있고 가고 하는 식으로 만났어요. 하루는 제 사정 때문에 3, 4주 못 만나다 어느 날 하루 저녁에만 시간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2주 반, 그 다음 날 여행을 가야 했어요. 놀랍게도 그날 저녁에 6시간을 운전하고 와서 몇 시간 보고 다시 운전하고 갔어요. 차로 왕복 10시간, 11시간 장거리로 3년 알고 지냈어요. 서로 같이 대화하는 것이 재미있고 서로 대화할 때 이해가 빨라요. 저는 경제, 정치, 문화 등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 관심 있게 이야기해주고 아무튼 이야기는 재미있는 편이에요. 그런데 같이 있을 땐 술을 항상 마시는 편이에요. 저도 그 사람도 평소 술을 많이 마시는 편은 아닌데 둘이 만나면 항상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단점은 아주 게으릅니다. 저도 깔끔하고 야무지게 정리하는 성격이 아닌데 심한 편입니다. 같이 일주일씩 있고 하면 집안일 이런 것은 전혀 안 합니다. 시키지 않는다면 스스로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요리도 잘 못하고 하지도 않아요. 제 생각에는 추후에도 그리 좋아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장점이자 단점인데 충동적이에요. 이거 할까? 여기 갈까? 하면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더 흥미롭고 재미는 있어요. 좋아하는 것은 하려고 하는 편이지만 하기 싫은 것은 정말 싫어해요. 약간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한동안 빠지고 흥미있고 또 다른 분야에 흥미있고 하는 것이 조금 있고 친구들 사이에서 리더이고 그들과의 교감을 좋아하니 폰이 정말 24시간 울리고 폰과 살아간다고도 할 수 있어요. 집이 조금 보수적인 편인가 문화 차이 등으로 가족들 앞에서는 술 마시는 것들을 모르게 행동했어요. 두 번째 남자도 5년 장거리로 지냈어요. 여기는 나라가 달라서 비행기로 편도 7시간 혹은 15시간 이상일 때도 있었어요. 그래도 3개월 정도에 한 번은 한 달씩 만나면서 꾸준히 만났어요. 이 남자는 자기 자신보다 상대방을 더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약간 희생이랄까요. 가끔 보면 엄마가 떠오르는 정도예요.
엄마 외에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줄까? 그런 소소한 배려들입니다. 예를 들어 정말 작은 것을 이야기하자면 덜 예쁜 과일, 음식은 자기가 먹고 예쁘고 좋은 것을 준다든지, 뭐를 살 때 내 것을 먼저 배려한다든지 하는 등등. 제가 이사를 2번 했어요. 2번 모두 비행기 타고 와서 이사랑 청소 도와주고만 갔어요. 짐 정리하고 이사 도와주고 온 집안을 쓸고 닦고 찬장, 냉장고까지 다 청소해주고 도와주고 갔어요. 자기 휴가를 이렇게 쓰고 간 거죠. 제가 부탁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먼저 기쁜 마음으로 해주고 갔어요. 살면서 이렇게까지 나를 배려하고 챙겨줄 사람이 있을까 생각하게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첫 번째 사람과는 성향이 많이 달라요. 우선 석사까지 하고 직장생활 평범하게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생각은 많지만 위험 최소화 마인드 등등으로 실행력은 조금 부족한 편이에요. 반대로 세심하고 꼼꼼하고 한 성격이라 본인 세금이라던가 기타 많은 일들을 스스로 해냅니다. 성향이 반대이다 보니 이 사람은 명품이나 이런 것과는 거리가 아주 멉니다. 오히려 아끼고 현명한 소비를 위해 노력하는 편입니다. 품질이 좋고 오래 쓸 수 있는 것에는 투자하지만 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불필요한 소비는 자제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과 있을 때는 저도 이런 성향에 더 가깝게 행동합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이 돈을 못 벌고 이러는 건 또 아니에요. 여유 있게 버는데 미래를 더 생각하고 성향이 아낄 수 있는 건 아껴야지 이런 마인드인 것 같아요. 장점은 저도 보다 저답게 무리해서 소비하고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같이 세일 상품도 보며 쇼핑하고 골라주고 하니 편합니다. 단점은 가끔 첫 번째 사람과 하듯 기분도 내고 비싸고 맛난 것도 먹고 하는 것 정도를 자연스럽게 하고 싶기도 한데, 같이 있을 때는 저도 이 사람 성향을 너무 스스로 따라가게 됩니다. 저 스스로도 아껴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사람은 저축하고 좀 미래를 위해 사는 사람이라 그런 면으로 생각하면 저도 이해는 가요. 부지런한 편이에요. 저랑 성향이 반대예요. 저는 조금 게으르고 좀 덜렁이는 성격인데 꼼꼼하고 부지런해서 집안일도 잘해요. 누가 해야 해 하는 생각 없이 요리, 청소, 빨래 이런 거 가리지 않고 잘하고 저보다 더 깨끗이 잘합니다. 첫 번째 남자와는 외식 혹은 무조건 배달 음식인데 이 남자랑은 거의 같이 요리해 먹습니다. 가끔씩 외식하고 배달하기도 하지만요. 친한 친구가 몇 있지만 뭐를 할 땐 항상 저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어디를 가던 친구를 만나도 같이 갈 수 있는 곳이면 함께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표현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과는 그냥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을 강물처럼 흘러가는 듯한 느낌으로 지냅니다. 파도나 태풍같이 큰 이벤트는 덜한 편이어서 무난한, 한편 약간 익사이팅한 것이 없어 아쉬운 느낌이 있어요. 두 사람의 성향이 너무 달랐어서 어떤 스타일이 결혼하고 사는데 더 좋을지 모르겠어요. 물론 사람에 따라 좋은 사람이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살아본 경험에 의하면 어떤지 궁금해요. 추후에 결혼을 생각할 때 참고하고 싶어요. 어떤 이유에서 더 나은 건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참고로 해외 살고 있고 만났던 남자입니다. 시제가 헷갈리게 썼거나 그런 거면 이해해주세요. 제가 너무 다른 성향의 사람들을 만나니 어떤 남자 스타일, 성향 이런 것이 추후 만날 때 더 좋은 건지 감이 안 잡혀서요. 3번째 사연입니다. 먼저 사과하긴 싫은데 제가 잘못한 일인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남자친구와 2년 정도 연애했고 결혼 얘기 슬슬 하고 있는 28살 여자입니다. 남자친구는 2살 연상이고 근처에서 장사하다가 친해졌어요. 저는 식당 겸 술집을 하고 있는데 좀 일찍 25살에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바로 옆 건물에서 술집을 운영하고 있었고 비슷한 업종의 근처이다 보니까 오다 가며 친해져서 연애하게 된 케이스예요. 우선 싸우게 된 이유는 저희 가게는 직원 알바가 총 5명인데 남자 넷에 여자 1명입니다. 아무래도 장사를 일찍 시작했는데 하필 술 장사라 여자이고 어려서 초반에 무시를 많이 당했어요. 그리고 저희 가게가 인테리어 신경을 많이 써서 분위기 좋고 메뉴도 양식이고 와인, 칵테일 취급해서 단가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들 80% 이상이 여성분이세요. 그러다 보니 전략적으로 남성 직원만 뽑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외모 많이 보고 뽑았어요. 물론 일도 잘하니까 계속 같이 일하는 겁니다. 여자 알바 1명은 아빠 친구 딸인데 휴학 중인데 알바하면서 일 배워보고 싶대서 데리고 있습니다. 술 장사다 보니까 영업 제한 생기기 전에는 2시까지 장사를 했어요. 저랑 직원 2명, 알바 1명에서 4인 체제로 운영을 합니다. 알바는 보통 11시에서 2시 사이에 알바 친구들마다 사정 맞춰서 근무 시간 정해서 일찍 퇴근합니다. 저랑 직원 2명은 2시에 장사 마치고 정리하고 뭐 하면 3시 훌쩍 넘어요. 4년째 장사하면서 직원들 알바들 보면 다 20대 초중반이라 차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일 끝나고 3시면 대중교통 다 끊기니까 택시 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다 집에 데려다 줬어요. 지금 같이 일하는 직원 하나는 저희 집이랑 반대 방향이긴 한데 가게랑 가까워서 데려다 주고 다른 1명은 저희 집이랑 가깝게 살아서 제가 일 있는 거 아니면 퇴근 거의 같이 합니다. 장사 거의 초반 때부터 남자친구 알고 지내서 제가 이렇게 해왔던 거 남자친구도 다 압니다. 남자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여자 직원이 있을 땐 장사 마치고 제가 약속이 있어도 무조건 집 데려다 줬던 거 다 알아요. 그리고 남자친구랑 연애하고 나서는 퇴근하고 얼굴 한번 보려고 남자친구 가게 들르려고 거의 안 데려다 줬어요. 근데 남자친구는 작년에 가게 접고 취직하게 되면서 멀쩡한 패턴, 저는 밤낮이 거의 바뀌었는데 9시에 출근하고 6시에 퇴근하고 일찍 자야 되는 패턴으로 살아가게 돼서 제가 3시에 직원들 퇴근시켜주는 게 데이트 시간을 뺏거나 남친을 서운하게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코로나 이후 영업을 9시나 10시까지 해도 대중교통이 있어도 그냥 그동안 그렇게 해왔고 집도 가깝고 해서 그냥 퇴근 같이 했습니다. 물론 데이트 있을 때 제외하고요. 근데 남친도 다음날 출근이니까 10시, 11시에 만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자 알바가 아빠 친구 딸이다 보니까 걔 집 데려다 주는 김에 다 같이 가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어요. 여자 알바는 알바생이라 주방 마감 같이 안 하고 먼저 퇴근해도 되는데 일 배우기, 퇴근 같이 하려고 1시간씩 더 근무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 알바가 이번에 복학하면서 근무 시간을 줄여달라고 해서 먼저 퇴근하고 가게 근처에 사는 직원이 차를 사서 어쩌다 보니 직원 1명이랑 저만 퇴근을 같이 하게 된 거예요. 애초에 직원이라 남자로 보지도 않았고 정말 근처에 사는데 갑자기 안 태워다 준다 하기도 뭐해서 별 생각 없이 둘이 다닌 지 한 일주일 됐네요. 문제되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일이라고도 생각 안 해서 남자친구한테 굳이 말할 생각도 못했어요. 그리고 원래 직원 2명이랑 퇴근할 때도 가게랑 집 가까운 직원 내려주고 나면 저희 동네까지 둘이 가는 건 똑같아서 전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에 뭐라 안 했으니까 이번에도 싫어할 거란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그런데 어제 일 끝나고 데이트하려고 남자친구가 가게에 데리러 왔는데 직원 차를 보고 누구 차냐 그래서 직원이 차 뽑았다고 했더니 그럼 둘이 다니냐고 말이 되냐고 갑자기 성질을 내는 거예요. 실제로는 욕도 좀 하면서 화냈지만 좀 차분한 대화체로 쓰자면 남친이 왜 둘이 다니냐 라고 물었고 제가 상황 설명을 하고 이렇게 됐다. 기분 나빠할 줄 알았으면 미리 말했어야 되는데 미안하다. 기분 나쁠 일이라고 생각 안 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왜 기분 나쁠 일이 아니냐. 미리 말했어도 기분 나빴을 거다. 카풀도 남녀 둘은 안 하는데 굳이 직원 퇴근까지 시켜줘야 되냐 라길래
카풀은 안 해봐서 모르겠고 그냥 그렇게 해왔어서 했을 뿐이다. 남자라고 생각했으면 애초에 안 데려다 줬을 거다 라고 했더니 남친이 그래도 남자인 건 맞지 않느냐. 너 예전에 직원이랑 사귄 거 다 아는데 내가 널 어떻게 믿냐. 제가 개업 초반에 직원이랑 잠깐 만났었거든요. 그때 지금 남자친구랑 아는 오빠 동생 사이였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아요. 그 직원은 저보다 연상이었고 연애하고 나서 근무 태만, 다른 직원들한테 사장인 것처럼 갑질, 제가 자기보다 윗사람인 거 못 견디고 가스라이팅 심하게 하고 결국 데이트 폭력까지 해서 정말 안 좋게 헤어졌습니다. 철이 없어서 만났고 대가 혹독하게 치렀고 후회랑 반성 진짜 많이 했어요. 남자친구는 다 알아요. 제가 어디를 어떻게 손찌검 당했고 무슨 일을 당했고 상담도 받으러 다니고 엄청 고생했던 거요. 그리고 그 뒤로 일 전부 다 가르치더라도 무조건 저보다 어린 직원 뽑아서 위계 확실하게 선 잘 지키면서 일하고 있는 거 다 압니다. 지금 문제되는 그 직원도 24살이에요. 제 동생보다 어리고 이 친구 제대하자마자 같이 일해서 커가는 거 보는 것도 흐뭇하고 그냥 사회초년생 응원하는 마음으로 퇴근도 시켜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정 다 알면서 직원이랑 한 번 사귀었는데 2번 못 사귈 건 뭐냐고 하는 건 진짜 막말 아닌가요? 전 남자친구가 싫어할 거란 생각을 못했던 거지 싫다 하는데 굳이 우겨서 직원을 집에 데려다 줄 생각 전혀 안 합니다. 그런데 밤에 차에서 남녀 둘이 뭘 하면서 집을 가냐. 멀쩡한 사람이면 다 이런 생각 들 거라는 둥 이미 불륜녀 취급에 원래는 저 퇴근하고 10시 넘으면 피곤하다고 잘 안 만나주던 사람이 갑자기 내일은 만나자는데 정 떨어져요. 내일 만나서 얘기하자고 서로 잘못한 거 사과하자는데 전 남자친구한테 그 상황 말 안 한 것 빼곤 크게 잘못한 게 없는 것 같고 오빠가 싫어하니까 둘만 있는 상황에선 안 데려다 주겠다 말하려다가도 너한테 먼저 사과할 기회를 줄게 이런 태도로 나오니까 사과도 하기 싫어요. 제가 먼저 사과하는 게 맞을까요? 아님 저도 기분 나쁜 거 다 말할까요? 추가, 화날까봐 말 안 했다고 한 적 없는데요. 그리고 직원이 차 사기 전에도 가게에서 5분 거리 사는 직원 내려주고 집 근처 사는 직원이랑 10분 정도 둘이 타고 다녔습니다. 남친도 알고 기분 나쁘다고 말한 적 없어요. 싫다고 말했으면 그렇게 안 다녔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황이 달라진 게 없는데 남자친구가 제 상처까지 끄집어내며 화낼 일인가 싶어서 글 쓴 겁니다.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면 기분 나쁠 거라고 하시는데 입장 바꿔서 생각해볼 것도 없이 2년 동안 아무 말 없어서 기분 나빠할 거란 생각을 아예 안 한 거예요. 진지하게 조언, 댓글 달아주신 분들은 감사합니다. 4번째 사연입니다. 친정아빠가 너무 증오스러워요. 저는 33입니다. 4년 전 결혼하면서 분가했어요. 저 같은 사람이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빠에 대한 미칠 것 같은 증오와 분노, 한편으로는 연민 사이에서 너무 혼란스러워요. 아빠는 원래부터가 다혈질에 가부장적 꽉 막힌 사람입니다. 자존감이 낮아서 누가 지적하면 그게 옳은 소리여도 불같이 화부터 내고 내로남불의 결정체입니다. 말하는 말마다 허풍, 과장, 거짓말도 심하고 무기력하고 누가 알아서 받들어주길 바라는 성격입니다. 요약해서 말하면 이렇고 구체적인 예를 들면 집안일을 거의 안 합니다. 저 분가하기 전에는 거의 안 했고 요즘은 조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음식 갖다 놓기, 다 먹은 상 내놓기, 이불 깔기 정도요. 근데 엄마는 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맞벌이셨고 지금은 오히려 아빠는 일 안 하고 엄마만 주말에 나가서 일하십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봐온 엄마의 모습은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 차리고 오전에 출근하시고 저녁에 와서 밥 차리고 설거지에 밀린 집안일 다 하고 누우면 저녁 12시입니다. 아빠는 새벽에 아침밥 먹고 출근하고 8시쯤에 집에 와서 밥 차려달라고 엄마 기다립니다. 엄마 퇴근이 더 늦거든요. 엄마 올 때까지 집안일 안 하고 누워서 TV 보다가 밥 먹고 누워서 TV 보다가 잡니다. 저는 뭐 했냐 하는 분들 계실까봐 얘기 드려요.
저는 언니, 저, 터울 많은 남동생 3남매 중 둘째예요. 부모님이 맞벌이 하셔서 초등 4학년 때부터 동생 유치원 등원 하원시키고 집 와서 밥 주고 돌보고 중학교까지 했습니다. 집안일도 중학교 때까진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했어요. 물론 이것도 사연이 긴데 요약해서 말하면 엄마의 언니, 남동생 편애가 심했어요. 집이 어질러져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는 뭐라 안 하고 저만 계속 했어서 저한테만 뭐라 하고, 언니가 설거지 안 하는 건 당연한데 가끔 설거지하면 칭찬, 저는 설거지하는 게 당연하고 가끔 안 하면 혼났습니다. 이런 편애 속에서 고등학교 가면서부터 엄마랑 엄청 싸웠고 모든 집안일에서 손 놨습니다. 결국 더 힘들어진 건 엄마였죠.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집안일 안 하는 건 기본에 저 중학교 때만 해도 일주일에 술을 최소 3번, 새벽 3, 4시에 들어왔고, 생각해보면 엄마는 맞벌이에 애 셋을 독박 육아로 키우셨어요. 술 먹고 그냥 조용히 자면 화도 덜 나요. 화나지만 꾹 참고 자는 엄마 깨워서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엄마도 화나니까 그만하라고 하면 무시한다고 신발 몸발 욕하면서 난리치고, 한 번은 지 화난다고 자는 저희를 발로 차서 깨웠어요. 엄마가 얘기 안 들어주니까 니들이 들으라고, 엄마가 저희한테 뭐라 하는 거 싫어하니까 엄마 화나게 하려고 일부러 유치하게 한 거예요. 다혈질에 속은 빈댕이입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엄마도 아빠가 욕하니까 화나셨는지 처음으로 아빠가 한 욕 똑같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눈 뒤집혀서 칼 들고 가만 안 두겠다고 난리치는 거, 엄마는 놀라서 방으로 숨고 제가 문 막고 막았어요. 완전 내로남불의 욱하는 진상이죠. 그 이후로 술 거의 끊으시긴 했습니다. 그리고 남이 옳은 소리라도 지적하면 싫어하고 고집 세고 잘못 인정 안 하고 우깁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누가 밥 차려주기 전까지는 한 끼도 안 먹습니다. 저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놀다가도 아빠 밥 차려드리러 가야 될 정도였습니다. 그게 너무 꼴불견이라 아빠 일 안 하시고 저도 일 안 해서 둘이 집에 같이 있을 때 매일 차려드리다가 3개월 정도 안 차려드린 적이 있는데, 혼자서 쫄쫄 굶다가 엄마 퇴근하고 오면 화풀이 하려고 엄마 보는 앞에서 맹물에 고추장 퍼먹기 시전 유치한 거죠. 그럼 마음 약한 엄마가 왜 반찬이랑 먹지 이러면서 옷도 못 갈아입고 저녁해주면 괜히 화풀이 하느라 성질내면서 안 먹는다고 난리칩니다. 그리고 다혈질에 무조건 아빠 말 따라야 돼서 어렸을 땐 많이 손찌검 당하며 컸습니다. 아빠 말로야 훈육이었지만 지금처럼 제가 옳은 얘기를 해도 무조건 자기한테 반하는 말이면 대든다며 손찌검했어요. 6살, 7살 애한테 운다고 손찌검 하셨고요. 근데 또 밖에서 사람들한테는 한마디도 못하고 사람 좋은 척합니다. 하여튼 성격에서 좋은 점, 배울 점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세상 모든 남자가 아빠 같은 줄 알고 절대 결혼 안 한다고 비혼을 생각했지만 아빠와 정반대되는 좋은 사람 만나서 마음 열고 잘 사는 중입니다. 그렇게 너무 싫은 사람도 떨어져 사니 가족이라고 마음도 가고 걱정도 되고 싫어하는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그러다가 이번 주 친정에 와 있다가 오늘 싸웠습니다. 엄마가 20여 년 무거운 거 들고 놓고 힘쓰는 일을 하셔서 최근에 어깨가 아예 못 움직일 정도로 다쳤어요. 오래 사용해서 어깨가 많이 상한, 그리고 손가락 관절도 더 이상 무리하면 안 된다 했고, 어깨는 좀 나아지긴 했지만 좀 움직이시면 아파하시고 힘을 잘 못 쓰세요. 근데 아빠가 지금 일을 안 해서 엄마가 주말에만 일을 나가십니다. 일은 지금까지 했던 일이랑 같은 일이고요. 금전적으로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넉넉히 도와드릴 형편은 안 되고, 몇십만 원 보내드려도 됐다고 애 키우는데 돈 많이 든다며 다시 돌려보내세요. 결혼 후 벌어진 일들이라 얘기 듣고 아무래도 집에 있는 남동생이나 아빠가 집안일을 더 하겠지 생각했는데 이번 주 와서 보니까 그대로더라고요. 엄마만 바쁘고 엄마만 움직이고 그저 누워서 TV 보고 밥 차리면 와서 밥 먹고 누워서 TV 보고, 때 되면 담배 피러 나가고 그놈의 유튜브 보고 너무 화나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며칠 지켜보다가 오늘 말했습니다.
엄마 아프니까 아빠가 좀 도와줘요. 좋은 말투로 살짝 웃으면서 말했는데 갑자기 발끈하더니 너보다 많이 한다는 둥, 너네가 너무 안 움직인다는 둥, 너나 잘해라, 나랑 싸우러 왔냐, 싸우자는 거냐, 라며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저도 어이가 없어서 내가 틀린 말 했어? 엄마 아프니까 아빠가 도와주란 말이 화낼 말이야. 계속 이랬죠. 결국 엄마가 말려서 그냥 다른 방으로 가긴 했습니다만 근데 너무 화나요. 아직도 저러고 한심하게 사는구나. 엄마만 고생하는구나 생각하니 주체할 수 없이 너무 화나요. 저 성격, 저 고집 아무도 못 고쳐요. 그냥 착하고 여린 저희 엄마만 평생 고생하실 거예요. 엄마가 너무 불쌍한 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한평생을 새벽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시는 가족을 위해 일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돌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엄마랑 아빠가 일했으니 우리가 이만큼 큰 거죠. 어렸을 때 사랑을 못 받고 자라서 사랑 주는 게 서툰 걸 텐데 연민의 마음도 듭니다. 엄마는 너무 겁도 많고 마음 약하고 착하고 지금까지 그러고 사셔서 엄마는 아빠한테 말 못할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말해봤자 더 화낼 게 뻔해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제일 바라는 건 아빠가 바뀌는 건데 이런 아빠 바꾼 분 있으세요? 없을 것 같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찌해야 바뀌는지 바뀔 수 있는지. 저 또한 증오와 연민 사이에서 너무 혼란스럽기도 하고 영 끊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그냥 모른 척 살 수도 있는데 그럼 엄마가 너무 불쌍해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